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성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어제 저희가 클로징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디 이제 밤 사이에 좀 무사하게 시장이 어제의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네, 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아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장은 그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 상승 좋은 이유만 찾고 하락할 때는 하락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만 찾는데 결국에는 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또 높이는 게 아닌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부각됐던 밤사이 그렇죠.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는 믿었던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네. 다우 3만 선이 어제 결국엔. 붕괴되면서 다시 한번 걱정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발 제가 보기에 좀 좋은 기사 있으면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좋은 기사가 네. 있어도 이제 전일에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지만 이게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기사들 그리고 또 시장을 부정적으로 예견했었던 분들의 네. 시각이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다행히도 또 예. 이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시장 관련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가 급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우 3만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3.25% 하락이고요. 다우가 2.42% 하락, 나스닥이 4.08%가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초반부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또 4% 이상 네. 하락하고 다우가 뭐 3만 선 하회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뭔가 마디 지수의 하회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시장의 심리가 와르르 좀 무너졌던 예, 무너지는 그런 모습 밤사이 보였고요. 모습이었죠. 물론 3만 선이 의미가 있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중요한 심리석이 지지선인데 일단 깨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1월 이후에 처음 3만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9,917포인트 끝났는데 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수가 다우 지수였는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29,917포인트 언제 본지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저기 써주셨네요. 적어놨죠. 제가 적었는데 1년 반 전에 올라왔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건데 오늘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실 또 한 번의 어떤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할 건데 저는 이런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하시고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게 사실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죠. 언제 예. 이후에 처음 이런 건 사실 예. 의미가 없고 왜 하락했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예. 대한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데 뭐 몇 개월 만에 처음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에 코로나에 의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상승했었던 지수가 모두 뭐 예. 제자리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사실 더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렇죠. 3만 수 붕괴가 오늘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고점 대비 하락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8.84%로 조만간 베어마켓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편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반등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원해 보고요. 기원해 보고 제가 그 연준의 금리 결정 전날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요원 앵커? 전날이요? 제가 카툰 갖고 왔는데 뭘 해도 예.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중간 걸 선택해야 그렇습니다. 하는지 뭐 그런 인베스트닷컴에 얘기 나왔던 하셨잖아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네. 그때 어떤 선택이었냐? 만약에 50bp를 올리면 물가 올라간다는 거. 하지만 75bp를 올리면 침체가 온다는 거였는데 세션. 이번에 오른쪽 버튼 누른 거죠. 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연준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근데 어떻게 좀 저희가 어차피 올릴 건데 한번 팍 올리고 충격을 한 미리 번에. 받고 좀 많은 게 나은데 왜 찌끈찌끈 올리냐 하는 그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이분이라고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중도적인 그런 입장으로 계속 취하면서 뭐 시장에서 제레미 시겔 교수를 비롯해서 100bp 인상 얘기도 나왔고 뭐 한 그렇습니다. 번에 이왕 올릴 거 그냥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로 이제 저 자리에 있으면은 그거를 또 한 번에 쉽지 하기가 못하죠. 본인의 혼자의 의사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까지 땀 흘릴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금리 결정이 원문을 보여드렸는데 원문을 다시 한번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금리 올리죠. 1.9에서 3.4%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GDP는 2.8%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한마디로 뭐냐 침체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금리는 그렇죠.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빠지고 또 공시지표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저 지표들에 대한 예상치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저거 그럼 침체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연착륙 얘기하거나 침체까지는 아니다. 우리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네. 아이비 의견도 아니고 연준의 공식 성명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시어 보게 되면 경기 많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제 왜 올라갔냐? 어제 왜 올라갔습니까? 어제는 제가 뭐 보기에는, 예. 연준이 뭐 그냥 단행을 한 불확실성 해소밖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잘 친화적으로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어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도 뭔가 기분이 싸하신 부분들이 그렇죠. 많으셨을 약간 거예요. 찝찝했습니다. 예. 네. 하루 만에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크게 받았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같이 볼 건데요. 블룸버그 발 기사입니다. 자, 2024년 1월 1분기에 앞으로 1년 반 남았죠. 72%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보여줍니다. 높아지고 있는 모습 확연합니다. 거의 간다라는 건가요? 거의 간다라고 근데 이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죠. 그러니까 2년 뒤. 보통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아시겠지만 금리를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뼈 아프겠냐는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침체는 반드시 온다라고 점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맵을 보고 맵을 싶지도 제가 않지만 봐야겠죠.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됩니다. 같이 보시면 성장주 3.68%가 빠졌고요. 가치주 2.8%가 빠지면서 다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1번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1번 테슬라인데요.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이 테슬라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 현재 보여주고 있는 악재를 다 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인력 감축을 전망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에 또 생산이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사실 이런 우리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미 기업들은 진짜 와 있다고 보통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월마트 같은 기업들 올라온 거 외에는 좀 빠졌다고 좀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가 경제나 경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이 과연 선제적인 상황인 건지 미국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단행을 하면 아니 우리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불평 불만이 나올 거고 예. 또 지금 상황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후폭풍이 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왜 이것밖에 안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사실 중간에 낀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 우리 이남희 교수님께서 네네. 말씀하시기를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한두 번 올리는 거는 이해하겠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마진을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없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의 마음이 주가에 좀 반영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방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얼마입니까? 어제 간밤에 8.54% 네. 하락하면서 639선까지 밀렸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0스라는 다시 한번 지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실적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도비인데요. 어도비 보시는 것처럼 EPS 전망 3.31 대비 3.35가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문제는 전망치였습니다. 전망치. 가이던스인데 EPS를 낮추고 그다음에 매출가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네. 금리, 전쟁, 달러 강세였다.
딱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각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들 CEO는 이미 침체 와 있다는 겁니다. 더 빨리 느끼죠. 예,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잘 나왔습니다만 전망치 때문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올 때 주가를 봤더니 한 2.1%가 빠졌는데 혹시 다시 한번 현재가를 네.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2%대 하락하면서 357달러 선 기록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야, 천하의 오드비가요 고점대에 반토막 나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좀 조언 드리면 조금 자력 멀리 하시고 멀리 보시길 다시 한번 좀 기원 드립니다. 네. 아, 정말 뭐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려면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부각이 되지 않은 네, 감사의 그렇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구간을 겪어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조금이나마 여러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는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심리적으로는 뭐 저도 보면서 오늘 아침 그리고 밤사이 자꾸 눈이 떠지게 되더라고요. 음.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안 네. 좋죠. 괜히 안 좋- 더 음. 씁쓸하고 이런 시장이 과연 언제 끝이 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구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예.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또 예, 어떻게 모셔봐야죠. 밤사이의 시장을 보셨는지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Live in Wonder 지누스. 총 상금 5천만 원을 두고 펼치는 투자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반갑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진행을 맡은 저는 정프로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차 예심에서 여러분은 통과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이긴 분들입니다. 자,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교시는요 강환국 작가가 알려주는 자산 배분의 기초와 투자 전략, 2교시는 KB자산운용 ETF 마케팅본부 육동휘 실장님이 알려드리는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드는 방법. 자, 이번 미션의 우승팀은요 1라운드 본선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 일반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만약에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있어요. 제가 꼭 1등해서 전부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또 우리 교수님 모셨을 때 이렇게 또 크게 다시 뱉어내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PD님과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반납한 것까진 좋은데 거의 다 토해내고 더 끌어내서 더 토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심리가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 얼어붙어 있구나,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밤사이 시장 다시 하락을 크게 한 걸 보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우리가 뭐 언론이나 네. 이제 방송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기 침체, 네. 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건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 커피출레이션, 항복. 커피출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백기를 든다는 말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던지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미국 주가 하락은 목요일은 약간 느낌이 그 항복 커피출레이션의 느낌이 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 don't catch a falling knife. 그러니까 칼이 떨어질 때 잡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수직 하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제 뭐 그렇게 특별히 악재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어제 우리 학교 졸업생하고 제가 그 점심을 했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그 군복무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는데
그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다 코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20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구들. 그 심리적으로 우리 이제 중장년층은 또 별로 안 하지만 20, 30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코인하는 사람만 국내에 600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뭐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젊은 사람들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미국은 이미 코인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그래서 하여간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 지금 이제 뭐 이남의 조은주신 연구소를 통해서도 얼마 전에 혼자서 이렇게 영상 시장 관련한 영상을 찍으신 것도 봤고 그 외에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제 주제의 스펙트럼을 넓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올린 게 이제 네. 오늘 그 미국 제가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올린 게 오늘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worst case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S&P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나 네. 이제 그 영상을 올렸고 여기 좀 그림 좀 보여주시면 네.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새 그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용산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계획 전문가 여기 손동우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용산이 실제 우린 모르지만 서울의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의 딱 중간에 있어서 진짜 중심으로 부상하고 이 경우에 가령 용산이 그러면 강남을 뛰어넘는가? 그래서 이제 해답은 2부 영상은 이제 내일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좀 재밌는 분을 제가 모셨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운영 체계 아니에요, 네, OS.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도 스마트 카로 가면 여기에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것의 가장 전문가인 그 임진우 박사, 스탠퍼드 박사신데 네.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하단에 구동을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업체가 이미 전 세계 표준이 정해졌대요. 독일 업체가 시작해서 도요다, 현대차 다 들어가 있고 그 윗단에 인포테인먼트가 중심이 되는 OS는 구글, 애플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테슬라는 자기 걸 자기가 합니다. 내재화 시키는데 그 나머지 자동차 업체 해외 국내와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데가 드림에이스라는 데고 스타트업인데 뭐 아주 빵빵한 주주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애플과 이제 싸우려고 지금 성과도 상당히 많고 주문도 많고 올해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 모빌리티에 관한 운영 체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영상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의 방송은 미국 현지에서 현지 상황을 조금 더 라이브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월가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 이미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경기 침체는 거의 100%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주가 하락을 보면 아까 장 부사장님도 71% 얘기를 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 이제 월가의 메이저 뱅크 그다음에 가장 큰 헤지펀드 창업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좌측은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5대 은행의 CEO들이 다 여기 나와 있고 우측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진행을 보면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인 그 레이 달리오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지금 너무 이미 인플레이션이 그 스티키 끈끈해서 내려오질 않는데 연준이 너무 대응이 늦었고 실제 연준이 효과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채권 주식시장 다 여기서부터 훨씬 많이 하락한다고 연초부터 주장을 했고 그런 전략을 해서 뭐 NAB가 한 25% 30% 여기는 올해 수익을 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왼쪽을 보면 금융기관 이런 데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기업에서부터 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니까 그 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실제 강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게 브라이언 모니의 CEO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시티도 여기 CEO 분들이 그러니까 제인 프레이저 같은 분도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미국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는 긴가 민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자 하고 고만의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보면 이제 변동성이 특히 높은 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소수 의견이 되지만 월가 5대 은행 중에 CEO 두세 분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도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황,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의 계속된 상승 이 가운데서는 이제 유가가 가장 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확실한 뭐 물꼬를 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 이제 되더라고요. 원래 바이든이 이번 달에 이제 중동 가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다음 달로 한 달 미뤘고 이제 이건 확정된 스케줄이어서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제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바이든의 가장 그 관건이 경제, 인플레이션, 기름값. 뭐 다 실제 물가, 기름값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바이든은 이 사람이 되게 그 인권 이런 걸 중요하는 그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니까 여기 그 사우디의 황태자인 모헤메드 빈 살만 이게 그 약자로는 MSB라고 합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y가 아니고 저 미국에서는 MSB라고 하는데 이 사람 나 상대도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지금 본인이 중동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실제 실권을 사우디의 실권을 가진 그리고 사우디가 오펙을 지금 주도하니까 당연히 최대 산유국으로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것처럼 급격한 유턴이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진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미 5달러가 넘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뭐 대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쪽 진영이 최근 정치적으로 워낙 입지가 강해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우디의 도움을 받아서 산유국의 증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유가를 좀 잠재우려고. 근데 실제 바이든이 미국의 그 석유 회사들 보고 공급을 늘리라 그러는데 CEO들은 이거 몇 달 안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2, 3년 걸린다. 우리가 다시 시설을 돌리려면. 그래서 공급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사우디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고 사우디도 또 미국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항상 이란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고 미국의 그런 방어망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실제 석유의 의존도를 줄인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외자 유치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공급 측면에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도 하고 얼만큼 절실한지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날아가는 거니까 한국 얼마 전에 방문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의미에 있어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뭔가 뭐 대책 마련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고 효력이 있을지는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네, 문제라서 그렇죠. 좀 간다고 해도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지수를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S&P 지수 미국하고 한국 시장 코스피 그다음에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7개 종목 우리 5개 빅테크랑 테슬라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주가 고점 대비 하락률 그다음에 현재 시총 그다음에 1년 추정치를 본 이제 우리 펍 그래서 실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빅테크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데는 주가가 한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40에서
한 6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한 24%, 뭐 22%에서 이제 2% 추가 더 하락을 했고 국내는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 25% 정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한 60% 가까이 50% 60% 빠져서 많이 빠졌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밸류에이션이 아마존 같은 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0배가 넘지만 내년 기준으로는 한 30배 수준이거든요. 올해 이익이 내년으로 이전이 됐으니까. 근데 실제 또 밸류가 그 지금 이제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하고 진짜 브랜드도 뛰어난 알파벳 같은 데가 퍼가 20배 미만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을 드렸던 P&G가 퍼가 22배. 헐시 초콜릿 같은 데가 퍼가 26배예요. 거기보다도 알파벳을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밸류가 좀 저평가 현상들이 나타나고 가장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알파벳인데 하여간 또 다른 종목들은 또 퍼가 여전히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니까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한 모습 속에서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그 항복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상자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을 뭐 제대로 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다 투자하듯이 20, 30대는 이제 그 많이 가상자산에 일하고 있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복의 조짐이 최근에 뭐 주가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니까 7만 달러에서 그리고 실제 리비안 루시드 펠로톤 같은 데 주가가 뭐 80% 이상 90% 가까이 빠져서 이익을 못 내거나 이게 아주 작은 IT 종목 중에서도 이미 이런 항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몸의 신체에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무릎이나 무릎 위까지 내려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찐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항복이 메인스트림 시장 결국 제 생각에 마지막에 P&G나 이런 것 P&G 뭐 월마트는 어제 주가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던지는 시점이 오히려 찐 바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최근에 그 저도 주위의 분들 만나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복기를 하면 네.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가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한 25%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은 경기 침체나 이런 리스크보다는 단순히 높은 퍼가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정상 과정으로 되는 과정.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썼던 자료인데 골드만은 2020년에 주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사이클이 꺾이면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시장의 퍼가 22배였습니다. 지금 이제 16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4월에 제가 아마 S&P 그 3,800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S&P가 퍼가 여전히 20배였어요.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지수가 4,4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장기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하여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퍼는 내려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 한 20, 30년 보면 S&P 기준 퍼가 한 16배, 17배가 평균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그 퍼의 밴드인데 미국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지난 25년 동안 여기 이제 회색 그 박스가 퍼의 저점에서 고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10배에서 한 24배 정도고 25년의 평균이 한 16.8배인데 지금 주가 하락 같은 오늘 어제 빠진 걸 보면 이제 퍼가 16배까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이 하향 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내려가면 퍼는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는 퍼가 16배로 보이지만 이익 하향 그러니까 이익이 하향될 그런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퍼는 18에서 19배고 시장은 스마트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오늘도 빠졌고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이렇게 좀 늦는데 그 이유는 팩트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도비 같은데 주가가 오늘 빠지고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줬는데 오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할 거예요. 미리 하향 조정은 안 하고 항상 이제 사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 월가의 그 평균인데 올해 이익이 10% 증가하고 내년에 9% 증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베리시한 관점에서 경기 침체나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중간 정도 아주 심각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면 네. EPS가 S&P가 한 200달러 지금은 230달러를 예상하는데 한 10몇 프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퍼가 한 15배까지 내려가면 S&P가 이제 한 3,400까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만이 만든 그 매트릭스 조합을 갖고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건데 그것만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면 퍼가 14배까지 내려가면 3,15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이라는 게 워낙 미래를 계속 반영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요 정도 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뭐 편하다는 건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장이 빠져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3,400 정도는 지금부터 기업 이익이 한 10% 이상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퍼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7배, 18배인데 이게 한 14배까지 내려가면 3,400. 지금 우리 3,700 약간 좀 깨졌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분기에 이 감소분이 너무 심하게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2분기요. 네네. 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아마 이제 7월 중순 예, 말부터 그렇습니다. 발표할 예, 예. 때 2분기 실적도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되면서 가이던스를 되게 안 좋게 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말 8월 달에 애널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이익 조정을 할 텐데 오히려 그때가 확인을 하면 오히려 시장 그때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회복인지 그냥 좀 기술적인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리스크에 달려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39선에서 마감이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이전까지는 가격의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격을 올려도 계속해서 기대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어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평균 5달러. 왜냐면 모델별로 이제 달러 가격 변동이 틀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4.5에서 5% 가격을 올리는데 네. 이것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주가가 한 8% 빠졌죠.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안 좋고 테슬라파가 여전히 50배가 높으니까 물론 이 회사가 앞으로 20-30%씩 계속 매년 5년 이상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높은 퍼가 부담이 되는 걸 보여주고 모델 3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가 되면 될수록 전기차를 사려는 그런 구조적인 심리.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미국에 2-3년 동안 핫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제조 공정을 바꿔서 만든 게 SUV거든요. 미국의 SUV는 한 5,000cc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요즘 차를 놔두고 집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진짜 구조적인 스위치가 더 많이 돼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려 그러기도 하고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제조 원가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알고리즘을 갖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그 원가를
스스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서 올리는 거고 아마 이제 한 20%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봐야겠죠. 예.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도 꽤 많이 그렇습니다. 했고 예,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석들로 주가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덱스 관련한 이슈도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우리 오셨는데 보통 미국에서 그 빨리 물건을 배달하고 그러려면 네. 이제 페덱스 국내에도 있죠. 그래서 네. 여기가 최근에 이제 뭐 전재산 거래가 조금 최근에 슬로우 다운하고 또 인건비 올라가면서 이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뭐 경영 혁신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퍼가 한 1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경영진이 방만하게 안일하게 하니까 그 D쇼라고 월가에 상당히 그 대표적인 헤지펀드가 지분을 수억 달러를 하고 요즘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D쇼가 왜 유명하냐면 제프 베조가 옛날에 창업하기 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액티비스트를 하는 펀드는 아니고 개량 모델을 주로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 D쇼가 요구를 하고 결국 미국은 이렇게 어떠한 그 뭐 액티비스트인지 큰 펀드가 지분을 매입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라 그러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제 페덱스가 발표를 그저께 했던 게 배당 분기 배당을 53%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2명의 그 D쇼가 추천한 사회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경영진의 평가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경영진의 급여를 정하는 모델을 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사를 어디랑 그 경쟁하는지 그것도 이사회에서 다 승인을 해요. 근데 그 공식에 그 토탈 쉐어홀더 리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와 배당의 그 총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를 이번에 급여원에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배당도 얼만큼 하고 주가 상승을 직접 하니까 이제 CEO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회사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회사도 공식적으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밝혔고 D쇼 같이 우량한 그 주주가 우리 회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한국도 참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주주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 또 합리적인 거면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역시 미국 시장이 좀 장이 성숙되고 경영진도 좀 주주 친화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시고 이제 현지에서 정말 네. 다양한 미국 또 서부에서 이제 줌으로 다음 네. 주부터 뵙겠습니다. 미국의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또 전해주시리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하루짜리 반등을 우리가 최근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 이틀 사이에서도 또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그림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한 최근에 연준 회의 열 때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저는 패턴이었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반등했지만 어저께 부사장 표현도 해갖고 그랬지만 저희 데드캣 바운스 뭐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데 제가 강조드린 게 단기 불확실성 해소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최근의 약세 추세 앞서 이남우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약간 의미 있는 것은 뭐 나쁜 의미죠. 실제로 보면 다우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3만 선이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좀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한 2종목 올랐을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회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회색 이런 것들이 그냥 보합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떨어진 오늘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약간은 진정세인데 뭐 폭은 작은데 많이 떨어서 미국 달러가 1% 이상 1.2% 떨어졌습니다. 1% 이상 떨어진 것도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폭 자체는 건데 이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전 세계 어떤 통화 당국 이런 중에서 달러의 지나친 독주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움직임 좀 있는 거로 좀 계속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다 보면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달러가 약간 진정되는 모습 이런 것은 분명히 좀 다행스럽다. 어제 오늘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별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다들 공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남욱 교수께서 매트릭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도 네. 어저께 외전 때 잠시 설명드린 같은 매트릭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딱 두 가지 부류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보면 조금씩 오늘도 시팅 어딘가 또 하나 지금 S&P 500 지수를 한 조금 낮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300 하다가 3,900으로 낮춘 것을 하나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여튼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앞서 매트릭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PER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S&P 500의 주당 이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목표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당 이익은 230달러죠. 아주 슬로우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신뢰성이 약간 훼손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은 앞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금 16.5배, 뭐 16.5배 평균적보다 조금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데 230이 그냥 슬로우하게 약간 올라가는 오늘 발표될 건 모르겠어요. 약간 떨어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외전에서 도이체방크가 푹 낮췄어요. 그러니까 주당 이익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조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두 개가 완전히 다이버전스가 최근에 한 4년 만에 가장 벌어져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S&P 500의 움직임과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다이버전스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어떤 형태든 간에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든지 지수가 더 떨어지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주당 이익이 전망치가 내려가든지 예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든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방법은 없어요. 언젠가 해소되는데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당 이익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당 이익 제일 안 좋은 것은 주당 이익도 떨어지고 지수도 더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약세장에 들어갔을 때 뭐 30%의 평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최악의 경우 주당 이익이 내년에 200달러 수준밖에 안 되고 한 14배, 15배 정도 되면 그래서 3,200 그것 좀 만나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전히 양대 산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LPL 파이낸셜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분도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라이언 디트릭이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연준의 소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 여시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연준이 어저께도 발표하면서 뭐 확신이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말만 자신감이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신뢰를 했다 그러면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거나 아니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그건 뭐 미국이건 한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연준의 그런 정책 이번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뢰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더 올렸어야 됐다 얘기하는 사람들 100bp, 100bp 계속 올렸어야 하는데 그게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겔 교수가 오늘 또 나와서 그 얘기를 또 잠시 전에 또 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리고 군드라우도 지금 3%까지 하루가 한 번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이것도 75bp도 특단의 조치는 더 빨리 해갖고 뭔가 진짜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진짜 소비가 꺾이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그 유가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그래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지금이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겠고요. 아마 이분보다 아마 이분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핑코에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현재 알리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엘 에리안이죠. 뭐 대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전 세계 통화 강국이 이제 일제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시작했는데 어찌 됐건 미국이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더 급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25bp씩 올려놨는데 다음 달에 어찌 될지 모르죠. 어저께 제가 한국은행 총재가 TV에 나와서 멘트 따는 거 보니까 앞으로 50bp의 가능성이 약간 열어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앞으로 3, 4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름은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다음 달에 캐나다가 개임 달인 때인데요. 미국을 쫓아해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어젯밤에 올렸죠. 그리고 물론 스위스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지만 스위스도 지금 15년 만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일제 리세션을 맞서기 시작했지만 전부 다 늦었다는 얘기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모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여기에 익숙해진 거죠. 뭐냐면 제로금리에 익숙해졌다 있는 겁니다. 지금요. 사실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팬데믹 때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미국은 결국 안 갔지만 뭐 실질 금리로 마이너스 갔지만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팽배에 많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익숙해져 있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돈을 풀어놨는데 그걸 지금 회수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고 있고 전쟁까지 터진 건데 지나친 유동성에 의존했던 주식시장의 투자 모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나치게 유동성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꿈과 희망이 넘쳐났던 겁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났던 것이 많은 분들이 요즘은 별로 안 들으셨겠지만 수많은 곳에서 뭔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어저께 보여드리다 못 보여드렸던 것도 딱 그런 얘기거든요. 빡빡해진 월가라고 제목 다른 건 잠시 끝에 잠깐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굳이 이건 의역을 하면 이건 이제 직역한 얘기고 의역을 하면 기름기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기를 빠진다는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길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의 몫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보면 거의 상당히 냉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장밋빛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는 분이지만 이분도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던 그 월가가 더 빡빡해졌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도 준비했는데 그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지금 월가의 분위기를 나름 저는 해석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저 기업에 대해서 좀 돈이 풍족했던 기업들, 그럼 많이 투자도 쉽게 받았던 것들. 우리를 보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닷컴 버블뿐만 아니라 우리 당시 닷컴 버블 그 직후에 보면 우리를 보면 벤처 신화들이 있었던 기억 있죠. 우리나라 벌써 20년 전이지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풍족했던 시기와는 지금 월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좀 싸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월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실리콘 얘기하는 실리콘밸리도 다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비안이요. 리비안 이거 뭐 특정 기업의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리비안이 R1S라는 뭐 트럭이 그 모델인가 본데요. 회사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언제 인도받을 거라고 예정돼 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서 9개월까지 연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거 좋으니까 뭐 갖고 그러면 있겠죠. 그 이유가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서비스망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팔면은 그거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D.A. 데이비스는 매도 의견에 $24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목표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비안이 이런 거에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커누 있죠, 커누요. 커누는 커누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고ED라는 심벌로 더 많이들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핫합니다. 핫하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금 사정이 조금
빡빡해지겠다,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블룸버그 뉴스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는 이 회사는 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또 뉴스가 있으니까 ELMS라는 회사가 역시 전기차인데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이 무슨 챕터 11도 있는데 뭐 챕터 7이나 뭐 다른 규정이 있나 보죠. 어찌 됐거나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쑥 올라다가 이게 보면 한 20센트 하다가 오늘 또 100%가 올라서 40센트 되고 이런 지금 그 전형적인 패닉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전기차를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전기차는 내연기관들이 더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정말 네트워크하고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만드는 것 자체는 아주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에는 5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전기차 회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그런 꿈과 희망이 남는 것들이 지금 쉽지 않은 국면에 약간 들어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징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펙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스펙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펙을 왜 스펙을 했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캐시 아웃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서로의 그 맞아 떨어진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DSP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ETF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표적인 스펙 관련해서 상장한 것들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숏을 합니다. 숏도 있어요. 똑같이. DSPC랑 SOGU란 ETF가 있어요. DSPC 반대입니다. 이건 숏한 겁니다. 공매도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딱 이겁니다. 하나는 엄청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딱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의 심리.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로빈후드들이 엄청나게 그냥 꿈과 희망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 예. 4번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IT, 그럼 제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있죠. 테크 전체적으로 보면 IT 업계의 구조조정은 지금 일상입니다. 일상. 이거는 전 진짜 벌써 한 4, 5주 전부터 이남우 교수께서 페이스북에 뭐 인적 조정 뭐 이런 거 사람 생규 초용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부사장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부사장님도 모르셨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게 미국의 통계입니다. IT 업계 구조조정 발표 기업이 추이가 다 매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좀 다시 증가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 기업 수고 진짜 사람의 수인데요.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팬데믹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쑥 살아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6월에 벌써 반밖에 안 됐지만 먼저 숫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보면 사사에 보면 웬만한 IT 기업 자금업부 안에 큰 거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지금 심리입니다. 지금 보면 구조조정 발표하는 IT 쪽의 수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죠. 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이겠죠. 이거는 그 사람의 숫자입니다. 숫자. 구조조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된 직장, 큰 것들을 가려는 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거를 단편적으로 지금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그 한 최근에 2년 사이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한 40%를 급격하게 늘려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걸 줄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 많이 늘렸으니까 줄일만 하지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워낙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을 줄이는 거에 대한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네, 그럴 수 있죠. 일상적인 미국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고용이 자유롭잖아요. 네. 고용과 뭐 피고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움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분명히 있죠.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시장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감고 있겠고요. 리세션의 부담이 다 엮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 종목할 때 최소한 4번이나 아니면 많이 떨어진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굳이 뭐 어떻게 할 필요 시간도 없잖아요. 그 용기도 안 나잖아요. 다만 어떤 거를 뭐라 사실 때 좀 시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늘 말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은 피하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예, 그렇습니다. 섹터인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정적인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반등에 나설 때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하락을 과연 어떻게 또 국내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부디 덜 올랐으니까 좀 덜 빠지기라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또 오늘 밤 시장을 내일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